서광천 원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권동호 통역사님 고맙습니다. 코로나 19가 한국에 침투한 지 이제 10달째입니다만 많은 것이 바뀌었지요. 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수어가 참 가까워졌다라는 것일 겁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장면은 정은경 청장님 옆에 우리 권동호 통역사님 부지런히 통역해 주시는데 어쩐지 그 수어 통역을 보고도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곰곰 생각해 보면 아는 건 아니지만 익숙해지면서 수어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앞으로의 과제 같은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게 되고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지만 아마도 농인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면 입모양도 보이지 않고 표정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소통에 더 많은 지장이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등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많은 전문적인 용어들을 우리 생활에 집어넣었잖아요. 거리두기라든가 또 무슨 확진자, 양성, 음성 또 뭐가 많죠, 그죠? 근데 그것들이 말로 해도 쉽지가 않은데 수어로는 또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통용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오늘 약간의 궁금증은 풀렸습니다만 원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앞으로의 과제는 뭐고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건 뭔지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해서 왔습니다. 네, 우리 권동호 통역사님은 이게 간담회가 아니라 아직도 근무 중이시군요. 미안하네요. 예. 농민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서 일부러 촬영을 했어요. 나중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멋있게 통역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국립공원을 찾아와 주신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 한국 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한국 수어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언어로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바로 국립국어원에 수어하고 점자를 전담하는 특수언어진흥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특수언어진흥과는 한국 수어가 독자적이고 아주 고유한 언어라고 하는 측면을 인식하고 그 수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수청인 시각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40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2012년부터 쭉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조사하면 3만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그동안 이제 다양하게 있었지만 국가에서 자격증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2019년, 올해 20년 이렇게 두 번 해서 현재 161명이 공식적으로 한국 그 수어 교원 자격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한 6개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양성소가 한 6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아가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수어 통역센터가 한 199개 정도 있고요. 통역사가 한 1,900명, 한 2,000명 정도 됩니다만 막상 우리 권동호 쌤처럼 저렇게 잘하는 통역사, 국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사에서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어에 관계된 그 연구 인력이나 통역사 인력이나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하는 재료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현재 다행인 것은 그나마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그 수어나 또는 점자를 하는 특수 언어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입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수어를 열심히 연구하고 지원하고 하지만 국가 차원이 아니고 대학이나 민간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수어에 관한 것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늦었지만 그나마라도 참 바르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시작을 하다 보면 그 뒤에 나타나는 문제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그 후속 작업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아직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브리핑, 공식적인 그런 발표를 통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농인들의 알 권리의 문제니까요. 농인들의 알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작년 12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신청했어요? 작년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 만약에 대표님 발표하시면 그 옆에 설 수가 없었죠. 그리고 촬영할 때도 또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찍어서 화면 밑에 조그맣게 내는 게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두 분이 나란히 통역사가 나란히 설 수 없는 게 현실이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런 중앙부처에 이런 통역을 하러 제가 그 녹화하러 갔을 때 나란히 서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좀 뒤에 서라, 뒤로 물러나라, 옆으로 서라. 이게 작년 12월 달, 11월 달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지금은 우리 국민 전체가 뭐야 통역사와 그 연설자가 나란히 서는 것, 발표자가 나란히 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과 이쪽에 대한 그런 그 국민들의 어떤 호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거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통역을 저희가 생각할 때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9월 30일 자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533건이에요. 코로나에 관련된 저희가 이 통역을 지원한 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5배, 6배, 7배 이렇게 많은 양의 통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과정 속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역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 특별한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용어랄지 새로운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그 해당 농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 볼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품질 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어의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한국어와 똑같으니까요. 수어도 하나 언어니까 수어도 하나니까
전체 추진은 본부 국어정책과의 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그 농아인협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인력 관리, 배정, 또 품질 그러니까 용어에 관한 거, 또 그 이후에 그 보급에 관한 거, 또 거기에 나오는 언어적인 문제라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은 국어원에서 정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보급해야 되고 통일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든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냥 처음 들어온 말이니까 외래어죠. 외래어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확진자 같은 경우도 우리 일상적인 말 속에 있지만 전혀 그 다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농민사회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어 통역이 633회가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 533회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게 100건 100회예요. 말하자면 이 수어 통역이 코로나19에 대단히 집중됐었다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방역을 잘했다. 또 방역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 자발적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다. 우리의 기술이 굉장히 높았다. 이것이 어우러져서 방역 모범국가가 됐는데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수어 통역이 본격화되는 게 코로나19 때였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통계, 더구나 코로나가 들어온 게 1월 20일이었으니까 그 기간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더 짧은 기간이었죠. 1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그 중에서 20일은 빠지니까. 그런데 633회 중에서 533회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어 통역이었다. 이건 말하자면 사람을 우선하는 우리의 방역 체계였다는 것이 이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덕분에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아마 수어 중에 가장 유행이라고 널리 알려진 거 아닐까요? 사랑해보다 더 덕분에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보다 더 알려진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건 압니다. 제가 아는 정도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를 표시한다는 것. 참 그것도 국민들의 마음을 순화하는 데 많이 좋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게 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거지만 수어가 늘 새로 개발된다. 그리고 사전을 만들려면 새로운 말들을 수집해야 할 텐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역으로 농인들끼리 쓰시는 말 중에 새롭게 탄생하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포착해서 사전에 수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작업도 지금 병행되고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저희가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하고 분석된 그 안에서 어떤 의미 표현을 찾아내고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동작이나 어떤 표정이나 그게 나오면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자들이 그 아주 짧게 표현될 수 어떤 단어처럼 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이 되면 표현이 생략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양상이 우리가 글로 쓰거나 말로 하는 거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그 복잡한 것을 찾아내서 제시해 줘야 되고 찾는 것 자체도 저희는 뭐 기억 니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손동작으로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서로의 이런 동작의 출발점에 의해서 사전에 올림말 순서가 정해져야 되고 그럼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사전하고 전혀 다른 모양의 그러겠죠. 사전이 나오고 그것을 또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요즘 하는데 그쪽을 제가 지금 예치하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 말과 글로 된 사전도 예, 어려운데. 전문가 집단에서 새로 생성되는 말이 있을 테고 생활인들 사이에서 탄생하는 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수어도 그러겠죠? 그렇죠. 예. 우리 권동호 통역사님은 몇 가지 말을 하시나요, 그러면? 영어까지 하시면 3가지? 부끄럽지만 한글과 수어 이기고 아, 있습니다. 그것도 2가지 아닙니까? 네.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선은 인력의 양성, 또 인력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준 제고, 전문성 강화, 이런 것이 시급해 보이고요.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사전 제작이라든가 빅데이터 확보 같은 것은 또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사업 계획은 이미 만들어지셨나요? 예. 네. 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국어 정책과하고 저희하고 그 올렸던 사업이 뉴딜 사업 속에 네. 예, 그때도 그 이전부터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현재 일부는 또 그쪽에서 일부를 한다고 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걸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했는데 막상 저희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은 또 과기정통부 쪽하고 예. 저희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 인식이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 뭐 예. 제가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얼마 간다 이런 것들에 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수어 사전이 외국의 경우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예. 있습니까? 가장 많은 독일,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쪽은. 예. 그런데 아까 국가 차원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 처음입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가 한 나라의 그 수어를 이렇게 관장하는 기구로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외국은 해주거나 국가 차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기구가 아니고요. 민간단체 좀 기구.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민간 단체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 사전을 만드는 그런 분들도 한 가문에서 가족에서 4대 5대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로 사전을 만들어내고 예. 만들어내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일을 거의 못하고 있다가 이제 국가가 관심을 이 수어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물론 농사회의 기대만큼 저희가 못 갑니다. 예. 못 가는 것이 참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라도 이렇게 큰 줄기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 위안이 되고요.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처럼 그 수어를 알면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 이제 그 문법책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로 바라보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최대한 저희가 노력할게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빨리 구체화해서 네네. 예. 예산안은 이미 와 있잖아요. 그렇죠? 심의 과정에서라도 해볼게요. 상임위 심의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한 게 조기 진단에 성공했죠. 다수 동시 진단에 성공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빨리 진단할 수 있다는 게 확산을 그만큼 빨리 차단할 수 있거든요. 증상의 악화를 그만큼 빨리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기 치료, 다수 동시 치료까지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코로나 청정국 제1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더 오늘 감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어 통역 올해 들어서 633건 중에 533건이 코로나19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코로나 대응이 대단히 인간 중심, 인간 존중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방역 과정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또는 굉장히 빨리 하는 진단, 심지어 요즘에는 그 검사할 적에 제일 고약한 게 콧구멍 깊숙이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그것도 개발해가지고 코끝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 역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검사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만 저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그 농인들께 그 알 권리 또는 건강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수어 사전까지 만드는 일이 더 앞당겨진다든가 수어가 훨씬 더 넓게 인식되고 또 수어 자체가 더 많이 개발되고 확장된다든가 그러면 농인들과 비장애인들 사이에 소통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질 것이고 농인들이 사회를 이해하시는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얘기를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했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이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얼굴을 한 감염병 대책. 여기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 그 불안 요인, 감염 요인을 더 위험을 줄여드리고 알 권리를 보장해드리고 또 사회가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수어 사전이 더 앞당겨서 만들어지고 예 우리 국어원에는 수어 사전을 만들 만한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일부를 그 바깥에 그 외주를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아예 저희 7층에다가 자리를 네, 빌려줘서요.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지금 하고 우리 있습니다. 권동호 통역사님은 이제 바깥에 나가시면 사람들의 그 인식이 좀 달라진 것을 느끼시나요? 제가 얼굴이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수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아졌구나.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예.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구나를 느낍니다. 네. 건의사항에서 말씀하시죠. 아니 그리고 우리 권동호 통역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우리 정영원 실장님, 이현아 주무관님 그리고 두 분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수어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수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을 중심으로 사용하지만 수어를 사용을 하는 분들이 누군지 필요하는 분들이 누군지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가장 좋겠다. 일상에서 한글이 모든 분야에서 쓰이듯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듯이 수어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받아들여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어의 세계 또는 수어 통역사의 세계라고 할까, 일상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지난번 유재석 씨 프로그램 때문에 네.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것 또한 거리를 가깝게 해주었어요. 그냥 화면 속에서 통역하시는 모습만 뵙다가 그 뒷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들으면서 수어를 보면 마치 수어 자체를 지가 알았던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션 비슷한 게 많더구만요.
저게 2005년에 사전이에요. 수화 사전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예. 예. 네. 수화 사전이. 이거 전부 손으로 그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로.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네, 음. 그랬다고 하고요. 오. 이것을 각각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를 네, 맞습니다. 마침내.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가나다 순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 순서라고 하는 게 우리 국어 사전의 순서로 돼 있고 그 사전에 어떤 단어 많이 쓰일 것 같은 단어는 수어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만든 사전입니다. 근데 아까 4,000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개념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의미 개념이 표현되는 게 한 4,000개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4,000~5,000개 뭐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은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막 30만 단어, 50만 단어, 100만 단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근데 그거는 개념을 우리도 국어 사전은 굉장히 두껍지만 실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같은 접근을 잘못하고 있었던 네. 게 우리는 이 사전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생활에서 또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지적 활동을 할 때 쓰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의미가 뭔가를 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올린 말이니까 그걸 올릴 때 이제 이 동작을 올려야 되죠. 가나다 순서가 아니고 그림 순서로 이렇게 찾을 거냐, 이렇게 찾을 거냐부터 예. 시작부터 뭐 시작을 어떤 동작을 했을 때부터 찾을 거냐라고 하는 식으로 사진 올림말 순서가 완전 찬도 순서가 이제 완전 다른 거죠. 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언론에서 뉴스로 그 수어로 정보를 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가짜 뉴스를 보시고 저한테 그렇게 매일 전화를 하셔서 마늘과 양파를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늘과 양파를 많이 먹으라고 했었는데 이제 정보 브리핑이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수화통역사분들도 크게 나오고 정보 접근이 잘 되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도 뉴스를 보시고 아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인지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렇게 수화통역사분들이 나오고 나서 전국에서 지금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전화가 무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농아인협회나 수화통역센터로 수화통역사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얼마나 배워야 하냐. 직업으로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교육 자료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사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환경이 좀 빨리 마련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업무를 권동호 통역사님은 몇 개 단어나 통역이 가능하신가요? 실제로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일상에서 농민분들처럼 가능한 단어는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몇 년 정도 공부하시면 그렇게? 공부 기간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열심히 한 만큼. 죄송합니다. 네. 계속 저를 바보로 만드는 대표님께서 저희과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께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농인들께서는 수어로 소통을 할 때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수어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로 별명같이 붙여서 말을 합니다. 수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예. 수어 이름은 뭐 얼굴의 특징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의 그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붙이는데 예. 오늘 저희들끼리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얼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붙여드릴 수 예, 있을까 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아 주무관이 예. 좀 대표님 얼굴 이름을 뭐지요? 어떻게 붙일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딱 배웠을 때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kopsul머리. 네 인상적이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짜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노인들은 이렇게 이제 뭐 머리 스타일 뭐 권동호 선생님은 이거 왜 그렇죠? 예전에 머리가 짧았을 때 네. 앞머리가 튀어나와서 농민분들 네.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대표님 저는 이렇게 하는데 속눈썹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근데 정확하세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음식점에 예약을 했는데
제 이름을 댔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 식당 사장님이. 그래서 아 여의도 곱슬머리예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수월했을 때 이렇게 예. 하면 이제 딱 예, 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다른 곱슬머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하신 국회의원이신 곱슬머리 이렇게 이제 네, 될 것 같고요. 예. 네, 저희 유기용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시면 안 되겠어요. 같이 다니시오. 그리고 예, 의원님께서는 제주도에서 예. 오셨다고 해서 제주도로 이름을 지역 자체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삼기도 해서요. 제주도 이게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섬이란 섬의 뜻이에요. 산 모양과 그 옆에 바다 물결 그게 산입니다. 이게 때문에 근데 좀 네.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게 이제 산이에요. 제주도라는 수어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 저희 의원께서는 그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고양이 유기묘도 많이 돕고 보신다고 해서 강아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양이 수어입니다. 이거요? 예. 왜냐하면 고양이가 이렇게 아, 성별을 네, 하는 네. 것처럼 해서 고양인데 음. 여기에 여자분이라고 하는 성별을 넣어서 이렇게 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안 보이지만 여기 보조개가 있으신데요. 보통 보조개 같은 걸로도 많이 싸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개인데 거기에 여자를 넣어서 이제 여자를 네, 성별을 꼭 남자, 표현을 여자. 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여자. 성별을 이거 꼭 좀 표현합니다. 차별적이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분의 이름이 예.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저 수어 통역사를 희망하는 분들 교육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국의 수화통역센터나 협회에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아직 그 수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예. 교육 자료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서 각 지역마다 그 통역의 교육의 품질도 천차만별이라고 예.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 국어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국어의 정책을 국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공언어에 대해서 우리 표기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수어에 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교육센터를 또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 키우는 게 기구를 키우는 게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교수 때는 잘 몰랐는데 예. 와서 보니까 기구 키우는 게 엄청 힘들어서 지금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이 사전 초판이 2005년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훨씬 전부터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 첫 판이 나왔는데요. 부족한 사전이라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의 실제 대화를 체록한 그런 동영상 형태의 사전을 새로 만들려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교육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림만으로는 동작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권 선생님은 보니까 대학교 동아리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동아리.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매력을 느끼고 직업으로 삼게 됐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대학교 동아리나 그게 아니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 그 대학에 만약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그렇게 연결 지어서라도 지금은 어떻게든 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우리 저 소광춘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성숙하고 있구나. 그 성숙 단계 1세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부심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정 회장이 뭐든지 저 부탁드리면 다 들어주신다고. 지역 보이기도 해서요. 뭐 되게 두 번 저희 지역구입니다. 너무 어두우면
아, 그러니까요.